27개월 된 남자아이가 한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머리카락이 몽땅 다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지난해 11월 말이었는데요. 일단 그 18개월이었던 장모군의 엄마가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깊이 잠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소아 전문 대형 한의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이제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녹용을 추천하는데, 일단 어린아이가 바로 녹용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도적감기탕이라고 하는 몸속에 열을 빼는 약을 먼저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 녹용의 부작용을 갖다 막을 수 있다. 근데 이 도적감기탕을 먹은 지 3일 후부터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이 어머니의 말로 표현으로 하자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한약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의원에서는 아니, 한약을 먹는다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약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서로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한의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쪽에서는 한의원 쪽에 과실을 좀 인정을 해서 3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이가 당한 피해에 비하면 너무 작고, 또 그 한의원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보험에서는 그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눈썹과 속눈썹까지 모두 다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먹으면 머리가 난다는 한약은 들어봤지만 참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대학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이의 부모는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바로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병원에서는 진단한 아이의 병명은 일단 원형 탈모증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모근 세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자기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전신 탈모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강북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추후 상태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물 유발 가능성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지금 아이가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거고, 자, 그리고 따져봐야 할 가장 또 큰 쟁점이 뭐냐면, 과연 이 한약 복용과 이 탈모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거잖아요. 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느냐, 이것도 사실 인과관계 때문에 외국과 국내에서 사실 수십 년간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일단 나름대로 그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원인 조사에 있어서도 이제 한의사 측과 양약 측에 여러 가지 지금 논방이 오가고 있지만, 어쨌든 보험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사실 이 한의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이제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한의사의 그 처방 자체, 진단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아이의 열이 많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오히려 열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열이 많다고 해서 열 없는 아이의 열을 더 뺏은 꼴이 아니냐, 이런 그 판단을 하나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법적 그 판단으로 봐서는 다른 원인의 소위 말해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있지 않는가, 일단은 이렇게 러프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의 사고조사 결과가 폐기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 무엇인가 좀 엉터리가 아니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논방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한약이 과연 이 잘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아이가 최악의 경우에는 머리가 10%밖에 안 날 수 있고, 탈모인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이 고작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변호사님? 지금 그 보험사 측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상해와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추상장애라고 하는데요. 기능상 다른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용상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법원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감정을 통해서 보통 노동상실 능력률의 한 5%가 감소된 것으로 봐서 평생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한 5%의 금액 정도 해서 손해배상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이 27개월 된 장모군이 대인기피증까지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 엄마는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할까. 참 그런데 이 양약이건 한약이건 간에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약을 먹고 나서 좀 부작용이 있는 사례들이 좀 종종 있어 왔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말씀대로 양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한약도 마찬가지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약의 경우에는 약을 이제 복용을 할 때 뭐 구매를 하면서 복용을 하게 되니까 부작용을 갖다 꼼꼼히 읽고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적절한 이런 미리 자기가 어떤 부작용이 있다든가 뭐 예민한 게 어떤 게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피해갈 수가 있는 그런 반면에 한약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제 의사하고 상담 과정에만 이제 노정되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조금 잘못 판단을 했다 혹은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몸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출산 후유증을 고치려다가 신부전증에 걸린 그런 산모도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후유증 때문에 한약을 복용을 했는데 갑자기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신부전증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 상황은 한의원이 이제 프랜차이즈 한의원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약제를 다룰 때 착각을 해서 잘못 다른 약제를 집어넣어서 신장에 부담이 가는 약제를 집어넣었다는 게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피부염을 고치려다가 사망까지 간 그 경우들도 부작용 사례로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한의원 방문해서 황달 증세가 나타나서 차후에 병원에서 처리를 했지만 이미 간이 기능이 80% 정도 상실된 상태였다. 이러면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약은 몸에 좋겠지만 워낙 이 한약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 보니까 또 한약을 사칭한 또 사기 사건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만병통치약으로 좀 칭하게 되겠죠. 뭐 강남에서 1억 3천만 원의 뭐 피해를 냈던 사건도 있었고 또 사실 제일 황당했던 것은 아기 낳는 남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약이 있다. 아들 낳는 한약. 근데 이것은 맥을 짚지도 않고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 전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한약을 지어주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키를 키워주는 한약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키를 키워주는 한약 자체는 이제 아토피 성향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키를 좀 클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아들 낳는 한약과 관련돼서는 사실 성분은 소화제에 불과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신비한 마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른바 뭐 플레시보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머리 좋아지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한약의 그런 어떤 비법으로서 총명탕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것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맑아지게끔 하는 것인데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틈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일제시대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 청포도죠. 이렇듯 우리 민족의 과일이었던 포도가 수입산 포도들이 쏟아지면서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포도 가격은 5년 전 5kg당 19,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3,000원대로 무려 30%나 떨어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봤자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문 닫는 농가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포도 생산량도 47만 6천 톤에서 5년 새 27만 2천 톤으로 4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이 이육사 시인이 만약에 2016년도에 환생을 해서 대형마트를 가신다면 정말 대성통곡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청포도는 다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칠레산 포도, 미국산 포도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은 FTA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FTA.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FTA가 되면 이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 같은 경우였는데 지금 사시사철 그냥 무관세로 포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달아가고 있고요. 뭔가 좀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구책으로 지금 농민들은 사과라든가 복숭아로 이제 바꿔서 경작도 하고 있고 또 포도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그 뭐 위기를 갖다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법도 좀 바뀌어서요. 이 포도를 길러서 뭔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로의 정비들이 좀 되지 않는 한 이 포도의 어떤 그 지금 수요를 그렇게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화제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